그날 밤 서울 외교부 청사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책상 위엔 보고서가 쌓이고 담당관들의 눈빛은 매서웠죠. 수십 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안보 동맹. 그 동맹의 균열은 의외로 작은 숫자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방위비 13조 원.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협상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누가 더 우위에 있는가를 가르는 심리전이었죠. 그날 이후로 한국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심이 세계 외교사를 뒤흔들 사건으로 번져가게 됩니다. 13조의 청구서 오만한 시작. 2019년 워싱턴. 미국 협상단은 카메라 앞에서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이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는 미국 덕분이다. 그 대가를 내야 할 시간이다. 그들은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이전보다 5배나 높은 13조 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한국 내부에서는 충격이 컸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우리를 동맹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고객으로 본다는 말이 나왔죠. 하지만 청와대의 한 참모는 그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협상이 아니라 시험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를 보여줄 시험이죠. 한국의 조용한 반격. 그날 이후 한국 정부는 단 한 줄의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비밀 TF팀이 꾸려졌죠. 경제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부. 각 부처의 최정예 실무진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수치와 근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한국이 미국에 얼마나 의존하는가가 아니라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얼마나 얻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후 한 권의 보고서가 완성됩니다. 제목은 단순했지만 그 의미는 무거웠죠. Economic Contrib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 Military Presence.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에 기여한 경제적 가치 보고서. 그 안에는 세부 항목이 빼곡했습니다. 미군 기지 전력 공급 연 2조 원. 통신망 관리 및 보안 유지 연 4조 원. 도로 교량 인프라 유지 보수 10년간 누적 74조 원. 토지 및 시설 임대, 무상 제공 면적 약 12억 평방미터. 전체 인프라 재건축 시 예상 비용 1238조 원. 그 순간 한국 협상단의 목표는 바뀌었습니다. 13조를 깎는 협상이 아니라 13조 요구 자체를 무너뜨리는 협상으로. 워싱턴 협상장 예고된 정전. 협상은 미국 워싱턴의 국방청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그날 언론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CNN, BBC, NHK 그리고 국내 주요 언론들이 한자리에 몰려들었죠. 미국 측 수석 대표는 시작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한국이 더 내야 합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한국 대표단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엔 당신들은 결국 따라올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한국 대표단의 수석 외교관은 조용히 한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흰색 종이 한 장. 표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카스트 어넬러서스 리포트 유. 밀러테리 퍼실러티즈 인 사우스 코리아. 그는 그 문서를 미국 측에 건네며 짧게 말했습니다. 13조가 아니라 1238조입니다. 순간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도 통역관도 모두 숨을 멈췄죠. 얼어붙은 미국 대표단. 미국 측 대표가 문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숫자입니까? 1238조라니. 한국 외교관은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한국이 제공해온 인프라 가치입니다. 미군이 한국 땅을 사용하면서 절약한 비용을 계산한 겁니다. 그는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우린 동맹입니다. 하지만 세입자와 집주인의 관계라면 계산은 정확해야죠. 그날 이후 미국 협상단은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은 정적에 잠겼고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결국 회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언론 브리핑은 예정에 없던 비공개로 전환되었죠. 세계의 반응. 다음 날 영국 BBC는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한국, 미국의 1238조 원 청구서 제시 협상의 판이 바뀌었다. CNN은 간결하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니고시에이션? 노. 이츠 어레선인 디그너티. 일본 언론은 당황했고 중국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유럽 각국의 외교관들은 한 가지 공통된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협상의 기술을 넘어선 나라다. 이날 이후 미국은 공식적으로 13조 요구를 철회했고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협상은 한국의 실질적 승리로 끝났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외교의 품격.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존중의 문제였습니다. 한 외교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외교의 언어로 자존심을 지켰다. 그리고 세계는 그것을 통해 한국을 다시 보게 됐다. 한국의 기술력, 군사 자립도 그리고 국민의 의식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 협상은 그것을 증명한 하나의 상징이었죠. 한 외신 기자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날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은 단 한마디도 고함을 지르지 않았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다. 우리가 만든 자존심의 역사. 이 이야기는 결국 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한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죠. 그날 협상장에서 나온 마지막 한마디, 이제 우리가 세입자가 아닙니다. 그건 단지 미국을 향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74년 동안 이 나라를 지켜온 모든 국민을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미국을 이겼다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증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원을 넘은 기술, 의존을 넘은 자립, 그 중심에 바로 한국인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의 자부심을 세상에 전하는 또 하나의 힘입니다.